홍콩 ELS 투자자 손실에 대한 은행들의 배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장 1분기 실적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배상액이 많은 곳은 어닝 쇼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4대 시중은행의 올해 홍콩 ELS 자율배상 규모 추산액은 약 1조 9,600억 원. 지난해 전체 비이자 이익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일단 은행권은 이 추산액을 토대로 1분기 실적에 관련 손실을 미리 반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당부채나 영업외 손실 등의 형태로 1년치 손실을 한꺼번에 인식하고 털어내는 형태입니다. 적게는 40억에서 많게는 8천억까지 1분기 중으로 반영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는 조금 크게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합산 순이익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한 약 4조 4,800억 원. 보수적으로는 최대 27% 가까이 급감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자들의 배상안 수용 여부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100%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만큼 원만한 협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9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충당금 적립에 이어 이번엔 ELS 배상 문제로 소가리를 하고 있는 은행권. 1분기 실적 시즌은 이달 25일 KB금융을 시작으로 막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왔습니다. 장 기자, 올해 들어서 좀 은행들 입장에서는 좀 악재가 많습니다. 홍콩 ELS 손실 배상도 있지만 이미 상생금융이라는 타이틀로 좀 많은 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은행권 악재가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 ELS 여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금융지주사들은 지난해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 상생금융 일환으로 좀 취약계층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좀 확대를 해왔는데요. 이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만 1조 원 규모, 그리고 은행권의 이 취약차주 그리고 소상공인 대상 대출 금리와 수수료 인하만 총 9천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네. 이 여기에 지난해부터 이 고금 여파로 금융사들의 연체율이 좀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이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부실에 대비하는 충당금 부담이 커지면서 은행권은 지난해 무려 10조 원을 대손 비용으로 쌓기도 했습니다. 이 지주사들은 비이자익 확대를 오랜 기간 좀 과제로 꼽아왔기 때문에 이 M&A 시장에서는 큰 손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 가장 대표 계열사인 은행 악재가 상당한 탓에 이 M&A 시장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이 금융권의 이 보험사나 저축은행들 상당히 많은 매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보험사만 보더라도 오랜 기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KDB생명, 또 지난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던 MG손해보험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 중국계 금융사가 보유한 동양생명, 그리고 ABL도 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가 소유 중인 롯데손해보험도 새 주인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저축은행 쪽도 잠재 매물이 상당합니다. 먼저 이 금융당국과 법정 싸움을 좀 벌이고는 있지만 매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들이 있고요. 규모가 좀 큰 에키온저축은행이나 하나저축은행도 오랜 기간 매각설이 돌고는 있지만 이 마땅한 인수자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에는요. 타 업권보다 충당금 부담이 좀 크고 실적도 적자로 전환하면서 이 향후에 더 많은 매물들이 좀 쌓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건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금융지주사들 그동안 좀 은행 외에 이 비은행 부분 이익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필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금융 상황이 점점 좀 악화가 되다 보니 하나를 사더라도 조금 신중하게 그리고 좀 보다 내실 있게 사려는 움직임이 짙어져서 이 M&A 시장이 경직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실제 매물들이 쌓여 있더라도 업황이 악화되면서 매물들의 건전성이 떨어졌다던가 아니면 건전성이 탄탄하더라도 가격이 부담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좀 눈치 싸움이 한창입니다. 네. 네, 실제로 좀 산업은행의 이 오랜 수건가지였던 KDB생명의 경우를 좀 보면요. 지난해 하나금융지주에서 인수를 타진해서 실사까지 진행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는데요. 결국 이 현재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입니다. 이 KDB생명의 경우에는요, 화면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비율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13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국의 권고치가 150%입니다. 여기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주사 입장에서는 만약 인수를 한다면 추가 자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좀 부담이 컸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M&A 시장의 단골 인수자로 꼽히는 우리금융지주가 있죠. 이 증권사뿐만 아니라 보험사 그리고 저축은행까지 채워야 할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지난해 매각 대상이었던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인수를 발빠르게 추진하기도 했는데 결국 가격을 이유로 중도 포기했습니다. 네. 이 매물은 산적해 있지만 계속해서 지주사에 부담이 되는 악재가 상존한다는 점, 그리고 인수를 추진한다 해도 비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다 보니 올해는 아무래도 금융사들의 새 주인 찾기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